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그런 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회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또 산불 진화 임도도 근래 들어서 많이 시공을 하고요. 한 3-4년 됐죠. 한계지방청에서 몇십 킬로씩 산불 진화 임도를 시공을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불 진화 임도에 대한 문제는 산림기술사 시험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을 이번 시간에 완본을 할 테니까 완결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산불 진화 임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답안을 자신 있게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별표 7입니다.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 1번 대상지. 산불 진화 임도 대상지는 첫 번째,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써야 되겠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동글뱅이 하면서 점수를 더 받게 하려면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글뱅이 1, 소나무 단수님 대면적 분포 지역이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동글뱅이 2. 침엽수가 산불에 약하죠. 낙엽송 같은 것들, 잣나무, 강송 이런 것들이 유년기 일대, 어린 나무 일대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사태도 그렇고요. 또 대형 산불 발생이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남한의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대관령 동쪽 지방, 그러니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쪽 삼척이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울진, 영덕, 포항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동글뱅이 3개를 써주면 더 고득점을 받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강릉, 삼척, 영덕, 울진 이런데 그런 인접지역,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이 되겠다 이겁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 예를 들어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또 울진 소강리에 소나무, 문화재용 소나무림 이런데 이런 것들, 또 민가 등 주요 설묘가 인접한 산림, 민가, 강릉 경포대에 작년에 불이 엄청 났었죠. 그런 강릉 경포대에 펜션, 민가, 상가들이 있는 소나무 숲 이런 것들, 주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양양에 낙산사에 가면 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에 종이 불탄다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산불 진화 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 그 밖에 산불 진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 이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국유림 대면적이라든가 사유림 대면적지에 임도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면적의 산림,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 산불방지임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임지가 몇십만 헥타르인데 임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데는 산불 진화 임도를 환렵수림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 진화 임도의 시설 기준, 이거 달달해워야 됩니다. 산불 진화 임도의 시설 기준, 차량의 규격과 속도 기준. 산불 진화 임도 설계 기준이 되는 차량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재원은 길이, 폭, 높이,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되어 있고요. 차종별로는 2.5톤 트럭, 대형 자동차, 요 칸을 갖다가 양식을 그려주고 단위는 미터라고 표지해서
표시한 다음에 수치를 반드시 6.0, 2.0, 2.8, 3.7 이렇게 써 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채점관들이 다 이걸 보죠. 이 사람은 이런 양식을 그리고 키워드를 단어를 써 놓고 수치를 정확히 명기해야 하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 채점관의 답안지 옆에 있는 것에 보고 쓰니까 이걸 쓴 사람들은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못 쓴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오고요. 거짓으로 쓴 사람은 점수가 조금 나오겠죠. 아주 조금. 자, 잘 보십시오. 밑에 비고 1이 있습니다. 축간거리, 그 양식에 있는 축간거리 2.5톤 트럭 3.7m.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시설 기준에서 양식 안에 있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도 다 설명을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또 이런 것은 용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차량 규격과 속도 기준에 나오는 축간거리란, 앞내면 길이란, 뒷내면 길이란,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쓰라고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단단히 해 두십시오. 자, 축간거리는 무엇이냐? 축간거리, 앞 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 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러면 앞내민 길이는 무엇인가?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 뒷내민 길이는 무엇인가?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반드시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를 갖다가 외운 다음에 산불 진화 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차량 규격과 속도 기준에 반드시 뜻을 써 주어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산불 진화 임도의 설계 속도는 다음 표와 같다. 산불 진화 임도 40에서 20km, 시간당 km, 간선 임도하고 같습니다. 수치를 반드시 40에서 20km 써줘야 됩니다. 시속. 자, 너비, 소가로 1번, 유효 너비. 산불 진화 임도의 유효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고, 수치 반드시 써야 점수가 납니다. 산불 진화 임도의 유효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고, 수치 반드시 쓰십시오. 3.5m 이상. 차량 교행과 지형 여건에 따라 확폭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m까지 할 수 있다. 반드시 5m 써야 됩니다. 차량이 이제 가는 차량과 오는 차량이 교행하는데, 이런 데는 3.5m로 폭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5m까지 할 수 있고, 지형 여건에 따라 확폭이 필요한데, 배항 곡선이라든가 우리가 헤어핀 이런데, 그런 데는 5m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항 곡선지의 경우는 8m 이상으로도 한다. 더 넓게 줬죠. 배항 곡선에서는. 배항 곡선에서는 8m 이상으로 한다. 이런 수치를 반드시 써야지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산불 진화 임도 소가로 2번, 너비에서 소가로 2번에서 길 어깨와 옆도랑 너비는, 길 어깨 가운데점 옆도랑 너비는, 길 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cm에서 1m의 범위로 하고, 안반 지형 등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치 반드시 쓰십시오. 다만 길 어깨 설치가 곤란한 경우 L형 옹벽을 설치하여 길 어깨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떻게? L형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길 어깨 폭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임도를 시공하시거나 설계하신 분들은 이 뜻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임도를 쭉 시공하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절토면 쪽에 L형 옹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길 어깨 폭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L형 옹벽이 이제 밑에 부분이 50cm일 수도 있고 10cm일 수도 있고, 높이가 0.7m가 될 수 있고 또 1m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절토면, 임도 절토면의 절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L형벽을 설치하는 데는 이런 옆도랑이 필요가 없고, 그 L형벽의 밑바닥이 옆도랑 몫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임도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가로 3번 축조 1개, 반드시 축조 1개 써야 됩니다. 채점관들이 다 보죠. 이 꼭지를 길 어깨 옆도랑 너비, 3번 축조 1개, 4번 곡선부 너비 확대 범위, 이걸 다 소제목을 썼는지 다 보기 때문입니다. 3. 축조 1개.
산불지나 임도의 축조 한계는 유효 너비와 기럽계를 포함한 너비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반드시 키워서 써줘야 됩니다. 4번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이것은 이제 곡선 반경과 확대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외워서 수치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10개, 둘레, 여섯, 여덟, 10개다 그러면 다 못 외워도 10m 이상 13m 미만은 2.25, 13m 이상 14m 미만은 2.0 확대 기준, 14m 이상 15m 미만은 1.75 이렇게 흉내를 3-4가지는 다 못 외워도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자, 비고도 써야 됩니다. 비고. 대피소와 차돌림 곳 그 밖에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뭐 대피소 같은 것도 산불지나 임도에서 하죠. 차돌림 장소도 뭐 7m 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지 여건상 8m, 9m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답은 곡선 반지름은 어떻게 하느냐. 산불지나 임도에서 곡선 반지름 소괄호 1번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건 간선임도하고 똑같습니다.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장소는 곡선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항곡선에서 155도가 되면은 우리 분도기로 360도 분도기를 했을 때 155도 이상이면은 예각이 아니고 배항곡선이 둔각으로 넓게 가기 때문에 차량끼리 서로 충돌 사고도 방지하고 나무를 정간 집재한 나무를 실은 차량이 배항곡선을 커브로 들어갈 때도 나무 끝과 오른쪽 앞바퀴는 길에 빠지고 왼쪽에 맨 끝에 나무는 주변에 서 있는 인목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양식 설계 속도, 시속 40, 30, 20km에 따라서 최소 곡선 반지름 일방 지형에서는 60m, 30m, 15m, 특수 지형에서는 40m, 20m, 12m를 수치를 반드시 정확히 수치를 틀리지 않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 소괄호 1번 기울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종단 기울기. 자, 종단 기울기는 설계 속도 시속이 40, 30, 20km 시속이 그럴 때 종단 기울기 괄호 열고 순 기울기 가로 닫고 일반 지형은 7% 이하, 그리고 40km일 때는 7% 이하, 30km일 때는 8% 이하, 20km일 때는 9% 이하, 특수지형은 10%, 12%, 14% 수치를 반드시 외우고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연상법으로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비고란에 또 반드시 써야 될 것이 18% 범위입니다.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이 어려울 때입니다. 만약에 요철이 심하다든가 임도 종단 구배가 5%, 5%쭉 가다가 불가피하게 6%, 7%가 아니고 8% 올라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때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묘지가 나와서 측량을 설계할 때 뒷바퀴로 갔다가 한 10번 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냥 그 묘지 갔다가 싹 돌려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하는 경우지만은. 그럴 때, 그러니까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암 지역을 갖다가 100m 앞에 보이니까 피해서 가야 되겠다 이럴 경우,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면 포장을 해야 되죠. 경우에 대해서 종단 기울기를 18%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약간 세게 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경사가 센 데는. 노면 포장을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소괄호 2번 횡단 기울기. 옆으로 보는 기울기입니다. 횡단 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 쇠석, 자갈을 부설한 노면의 경우에는 포함한다. 경우에는 3 내지 5%, 횡단 기울기는 3 내지 5%, 포장한 노면의 경우에는 포장을 아니한 노면의 경우에는 3 내지 5%, 답안을 쓸 때 써줘야 되죠. 포장한 노면 1.5에서 2% 이렇게 써줘야지 수치를 써야지 점수가 납니다. 소괄호 3번 합성 기울기. 합성 기울기는
용어에서도 합성 기울기란 이렇게 점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합성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합성 기울기는 종단 기울기와 합성 기울기를 합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써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3번 합성 기울기. 합성 기울기는 12%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럼 답안을 쓸 때에 소가로 3번 합성 기울기 12% 이하.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때 15% 이하로도 할 수 있다. 정석이 12%인데 15% 이하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까지 할 수 있다. 실제 현지 임도 측량을 갈 때 또 시공을 할 때 18%라는 것은 엄청 센 것이고요. 종단 기울기도 7, 8%라는 것은 엄청 센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방지 임도시설 기준에서는 이런 소항목에 대한 수치를 반드시 퍼센트를 정확히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종단 곡선, 설계 속도, 시간당 시속 40km일 때 종단 곡선의 반경은 450 이상, 종단 곡선의 길이는 40 이상. 자, 비고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 기울기가 대수차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